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도 특별한 강의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선재 트레이더를 오늘은 모시고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만나 뵙기 전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정보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특강을 함께 해주실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해외 선물의 시즌2 배틀리그 1위 주인공이시죠? 선재 트레이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우신 거 맞죠? 네, 오늘 시청자분께서 되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 먼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그냥 일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가끔 외로울 때마다 차트하고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고 있었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네, 역시나 트레이더다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외로울 때는 차트와 이렇게 마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역시, 정말 트레이더 중에 트레이더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 배틀리그 1위 우승자인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찬 강의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리그 1위 수상자인 만큼 어떤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먼저 준비하신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우선은 좀 자유로운 프리스타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우리가 보면 사실 시장을 임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내용과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자기 그릇, 그 다음에 시장을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고민해야 될 것들, 계속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계속 매 순간 생각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느꼈던 것들, 그런 거를 두서가 있던 없던 그런 게 이제 방언 터지듯이 나오면 그냥 막 말을 해볼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같이 매매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같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어렵게 그렇게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노하우를 이번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님 일어나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우승자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은,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2시간이라는 좀 압축된 시간 안에서 이런 노하우를 풀어낸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2시간 알차게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재 트레이더가 준비한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선재 김우석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이제 회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떤 파생 시장의 가능성, 실제 우리가 뭐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 시장을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법 및 검증법에 의해, 그다음에 보조 지표의 허와 실, 그다음에 분봉과 틱봉, 그다음에 그 본인의 성향과 그릇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제가 하다가 뭐 해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그냥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은 뭐 딱딱하게 뭐 정해진 것보다는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또 접목해서 어떤 누군가가 힌트를 얻길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이번 실제 제가 마지막에 1위 우승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승자의 모습으로 이 경기를 임하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스럽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표정이 많이 굳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때 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표정이 안 풀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약간 굉장히 아쉬운 매매가 아니라 약간 후회되는 결과로 임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에 표정이 많이 굳었던 건데 우선 뭐 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전반적인 먼저 1, 2부는 우선 PPT로 뭐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3부에서는 우선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시점에서의 고민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원래는 제가 선재라는 이름이 먼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선으로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닉네임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이 붙여준 닉네임이 선재입니다, 원래. 그리고 원래는 이제 언론에서는 소개될 때 이제 쌍그리 수익, 그 다음에 전문가를 회원으로 받는 전문가들의 전문가, 그 다음에 차트 설계자다, 그 다음에 틱 검증 전문가다, 뭐 갓선제다 이랬는데 실제 뭐 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이번 예선전하고 매매를 하면서 뭐 그런 매매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해볼 거다. 그다음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궁금한 거 그냥 들어가 볼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사실 그렇지가 못해서 굉장히 슬펐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배틀 말고 이제 다른 누적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랬던 선재가 그리고 욱하고 날마다 잔소리하고 이럴 거면 하지 마 이랬던 선재가 어느 날 갑자기 매매를 하는데 제가 욱선제에 있을 때는 욱선제라는 별명을 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루 종일 포지션 들고 있지 마라. 위험하다. 자, 그리고 익절하면 모호한 구간은 다시 진입하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는 이야기죠. 익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어라. 그 다음에 풀배팅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익절 대응해라. 그 다음에 수익을 손실로 전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네. 경기 도중에 하루 24시간 거의 포지션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없었고요. 제 기억에는 방송 중에 1분, 그 다음에 4강 올라갔을 때 할 수 없이 그걸 역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 네. 단 몇 분 제외하고는 계속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쉬지도 않고 포지션 하루 종일 들고 있고 익절하고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 하면 또 풀배팅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익절 대응하지 않고 수익을 익절도 하지 않고 또 손실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제가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실제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걸 어느 정도 느꼈을 때는 이미 본선 누적 수익 경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그래서 지표전에 무리한 포지션도 갖지 마라. 지표전에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올청을 시키고 저 혼자 또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할 물타기를 하고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억지 부리지 마라. 분명히 얘네들은 좀 더 치고 빠져도 되는데 왜 안 갈까? 그래. 뭐 무너지면 내가 리스크 대응하지. 그냥 궁금하니까 갖고 있어 보겠어. 억지 부리는 거죠.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데. 근데 그게 결코 수익으로 돌아설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알맞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낮은 확률 포지션은 지양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억지를 가지고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대회를 할 때 뭐 복구의 신? 네. 아유 이런 네. 즐기는 매매? 아유 이런 여유 있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 이대로 끝나면 나는 이제 욕 죽어라 얻어먹겠다.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선 끝나고 본선에 갈 때는 그래, 난데, 선제인데, 복구할 수 있겠지. 2주면 돼.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걸 즐겼단 말이죠. 네. 그리고 즐기라. 여기는 우리가 설명 없이 들어가는 포지션은 의미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매매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이 가능성을 즐기자. 자,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점,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듣고 계시겠고 저희 회원들도 있겠지만 실제 뭐 리딩하고 제가 매매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그 다음에 실제 가능성, 그러니까 뭐 복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실제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났었어요. 방송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네. 갑자기 지금 리딩 듣고 있지 않은 예전 회원이 어떤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제발 즐겨라. 내가 항상 리딩하는 식으로 나도 매매를 해야 되냐. 나도 성향 안 좋다. 나 그냥 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배우고 롤모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실수한 거는 본인 심리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 올라온 걸 보니까 속상하더라. 너 선재 이런 사람이었니? 뭐 내용이 이거죠. 니한테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나 속인 거니? 너는 왜 그렇게 매매하는데? 뭐 이런 내용으로 전 들렸었어요. 네. 그럼 물론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죠. 그래 믿는 대로 보여줄게. 주말 잘 쉬어라.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우승 퉁칩시다. 뭐 이래갖고 뭐 장난스럽게 잘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두 개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렸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리딩할 때처럼 매매하지 왜 그 하지 말라는 것. 그럼 뭐 제가 리딩할 때 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청했죠. 대기합니다. 저 이거 깨지면 한 100핀 밀릴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 우선 들고 있을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유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해놓고 했는데 제가 대응을 못해서 실제 엄청나게 깨먹었었어요. 여러 번 그랬었습니다. 그거 왜 하느냐. 그 다음에 꼬인 것 같다는데 뭐 어쩌냐. 이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전에 잔소리만 죽어라고 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매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성적이 좋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선전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이 세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뭐 좋은 모습 좀 보여주라 뭐 그런 내용들이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결정하기 시작했죠. 배틀만은 신경 써야 되겠다. 배틀은. 그렇다면 어떤 걸 목적으로 갖고 매매를 하는데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법의 완전함이나 혹은 기법의 믿음 때문이겠죠.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오히려 방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목적을 배틀리그는 우승하겠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HTS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해외 선물의 신 초반부터 우승까지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히스토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지금 전개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그런, 그런 말씀과 그런 고충,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셨군요. 역시나 우승자는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네. 자, 여기 노트북 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함께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우리가 본선 진출한 첫 주입니다. 첫 주인데 얘네들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 청산손익이 5,500불 정도가 돼요. 근데 수수료가 4,600불입니다. 매매를 많이 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냥 순손익이 그러면 네. 900불밖에 안 되죠. 그죠.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잘못된 매매죠. 물론 제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본선 때는 좀 착실하게 매매 좀 해보겠다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미 심리가 흐트러졌구나. 솔직히 제가 그때 약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아래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순손익이 거의 없는 구간인 거죠. 지금 해외 선물의 신을 참가하셨던 그 대회 그렇죠. 계좌를 그 보여드리는 대회 거죠? 계좌입니다. 네네. 위에 거는 대회 계좌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운용 계좌들이 있는데 가장 최소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계좌입니다. 네. 자, 같은 시기입니다. 뭐가 문제죠? 얘네들은. 자, 같은 시기에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매매 내역입니다. 같은 비율로 같은 사람이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제가 했던 거고요. 네. 자, 얘네들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6만 5천 원입니다. 65불. 그러니까 같은 네. 뷰에 위에 계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아래 계좌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있던 계좌입니다. 회원님들. 실제 가장 적게 증거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니까요. 네. 그럼 얘네들은 청산손익이 대회 계좌는 5,500불. 그 다음에 아래 계좌는 4,500불. 수수료의 차이 때문에 순손익 자체가 달라지죠. 네. 순손익이 위에는 900불, 아래는 4,200불. 자, 그렇다면 같은 뷰를 보고 같은 매매를 하고 해지 매매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같은 네이키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 상태나 본인의 욕심이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같은 뷰를 본다 해도 결과는 항상 다릅니다.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전문가 밑에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결과는 다 다르죠. 맞아요. 네, 같은 사람이 매매해도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리 상태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원래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돼야 되냐면 실제 일반적으로 지금 대회 계좌도 계속 그 이후에 운영을 한 번씩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가 있어서 강연회 할 때는 보통 일주일 전 거 매매 내역을 제가 공개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까지 그래와서 이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썼죠. 이제 거기서 눈을 보고 하니까 대회는 나 몰라라 맞아요. 하면 되지만 여기서 네. 눈을 보니까 잘못된 걸 보여드리면 그렇죠. 네. 그 얘를 동영상을 뜬 이유는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계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도록 동영상으로 떴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네. 아이고 잠시만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얘네들은 똑같죠. 위에 거는 11,000불 일주일 동안, 네. 아래 거는 32,000불. 그래서 실제 뭐 얘네들 포지션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는 뭐 오늘 수익으로 다 전환을 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이따 결과는 뭐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보면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0분의 1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거는 그럼 아까 6만 얼마에 대한 거는 물량을 던졌을 때 계약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한 번 했든 여러 번을 매매를 했든 10번 미만으로 4,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차트였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서 수수료가 4,500만이 나오고 수익이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뭐겠습니까? 무리한 욕심, 그 다음에 무모한 배팅, 그 다음에 포지션에 자주 되는 변환. 그렇죠. 조급함 아니면 욕심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보통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계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5%에서 10%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모든 포지션들은. 5%, 그럼 저게 10%? 일반적인 네. 매매라는 거죠. 심리 상태가 달라졌냐? 뭐 기법이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좀 더 신경 썼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매매여야 되는데 같은 그림을 보고 심리 상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의 변화가 생긴다.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건가? 굉장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거는 오늘 뭐 오기 전에 바로 한 겁니다. 아까 수익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수익들이 올라갔죠. 한 100만 원씩, 50만 원씩. 그래서 원래 이 정도가 돼야지 이게 제 그릇입니다. 제 그릇인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걸 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에서 살아남는 마인드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자면 우선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생 시장에 대해서. 네. 자, 우선 우리가 이 파생 시장은 확률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조건 확률 게임입니다. 얘네들은. 그럼 확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률 게임. 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관망? 보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관망. 그래요? 예.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장에는 매수 아닌 매도지. 자, 하지만 분명하게 시장은 매수, 매도, 보합이 있습니다. 보합권이 50핍 내외든지 100핍 내외든지 네. 하게 되면 어차피 보합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합니다. 실제 추세인지 알고 쫓아가다 어렵죠. 죽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실제 시장은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확률은 33.3%씩이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앵커님이 하나를 골라보실래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 그 파생에 꽂힌 매도니까 매도. 아유, 짜지 않았는데 제가 매수하면 매도해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또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여기 서울경제는 천재들만 뽑나 봐요. 직관력이 굉장하시네요. 네네. 자,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매도를 선택했는데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제가 매수 하나를 없애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거 확률 게임으로 할 건데 앵커님이 이거 바꾸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률 게임 합니다, 우리. 전 바꾸실래요? 그냥 그대로 갈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대로 잘 가죠. 왜? 왜 그렇습니까? 바꿔서 네.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잠이 네. 안 올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대로 유지하다가 당하면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뭐 별 수 없지.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선택일 확률이 33.3%였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실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익도 빨리 주지 않고 그럼 얘네들은 내가 선택한 거에 아닐 확률이 66.6%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던 거가 아닐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정확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위험도는 66.6%가 된다. 그럼 확률 게임에서는 원래 내가 선택한 걸 바꿔야 됩니다. 그게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게임 할 때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차트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보의 관점이에요. 초보는 낮은 확률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도를 선택했는데 잘 안 가요. 그리고 진입 가격을 계속 건드려요. 저항을 계속 건드려. 그러면 중수나 고수들은 그대로 홀딩하면 됩니다. 유럽 섹션, 미국 섹션, 오버 기다려서 본인이 보는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 돼요.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반등, 빠른 자리,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낮은 확률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나 그냥 버티면 되는데, 나 돈 있어. 버티면 되는데, 왜 나한테 그냥 두래? 그냥 왜 약수익 익절을 하고 무포로 관망하래 나보다? 도대체 왜? 시장은 분명하게 추세와 힘과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튕길 걸 인지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저항점에서 바로 갈지 알고 들어갔는데, 혹은 뚫린 다음에 지지력에서 추세를 잡았는데, 여기서 바로 잡았는데 안 튀어요. 계속 여기서 보합 뛰고 있어. 그러면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계속 엇갈려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기가 바뀌면 휩소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자리보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게 싫다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응을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걸 공부하고 더 위험한, 어려운,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는 되도록이면 낮은 확률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처음에 선택했던 포지션을 뭔가 바꾼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매매라고 그러죠. 기다리는. 네. 왜 우리가 기다릴까요?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분들이 그걸 버리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섹션이 해외 선물로 보자면 아시아 섹션, 유럽 섹션, 미국 섹션이 있죠. 그럼 각 섹션이 바뀔 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중심 자리에 가 있습니다. 시장의 매도와 매수가 싸우지 않을 만한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가에 가 있거나 고점에 가 있어야지 변곡이 생기기가 쉬워요, 회원님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자리,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는 중심 자리입니다. 시장의 평균 가격.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너무 낮은 자리에서 매수,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초보 매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매매, 초보는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빠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뭐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고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대응입니다. 손절을 할 건지 익절을 할 건지 분할을 할 건지 오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원칙. 제일 지키기 힘든 거. 저 두 가지 지키는 거. 사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런 자세로 대회에 임했는데 택도 없는 중간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지키기가 힘들어요. 선택과 집중하고 그 다음에 대응. 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거는 기법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럼 도대체 기법이란 건 뭡니까? 회원님들. 여러분들 기법 항상 기법 밝혀달라 그러죠. 강연회 하면 기법 밝혀달라 그럽니다. 네. 모든 기법들은 7, 80% 가격 지표가 있고 보조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심리적인 기법이 있을 거예요. 그 기법들은
지키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법이라고들 하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추세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걸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는 많이 적용되는 원칙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가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거, 아 그거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후행적으로. 아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움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세력들이 움직이고 보통 일반적인 심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왜 추세 합니까? 회원님들. 남들이 인정하는 걸 따라가는 게 추세죠. 네. 그럼 남들이 많이 아는 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기법의 완성이겠죠. 실제로 그러면 단점을 잘 아는 게 완성입니다. 회원님들이 왜 시장에서 힘들어합니까? 뭐 양봉이 있으면 매수, RSI가 들면 매수, 네. 과매도권에서 들면 매수, 뭐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죠. 네. 근데 그거의 단점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요.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확률이 80%입니다. 나머지 20%대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다들 그걸 왜 가르쳐줘? 그걸 왜 해? 근데 모든 기법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기법들은 다 60, 70%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조지표 한번 모의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62%에서 75% 정도의 확률이 나옵니다. 실제 모든 네. 지표가.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보면 다 후행적으로 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단점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 누구도 기법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점, 20%의 단점 때문에 다들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또 여기서 첨부하고 싶은 거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잘 맞는 것. 여러분들은 분석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들이. 분석하지 말고 소설 쓰지 마라.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리 분석하는 게 잘못됐다 말하면 요거도 듣습니다. 회원님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미리 예상해서 분석하는 거 잘못된 거다. 누가 그렇게 하냐 하지만 요즘 다 미리 분석합니다. 미리 예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보조지표나 어떤 수식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그림을 판단하는 건 미리 판단 분석하는 것이 잘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거. 매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매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매수일 거다, 이 자리에서. 근데 거기서 좀 더 앞서면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 그걸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 때 손절, 익절 대응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법이란 건 단점을 파악하고 미리 앞서 분석할 수 있는 게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럼 뭐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예.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이거겠죠. 과매수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매도 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다가 나오니까 다시 가는 거. 네.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또 그렇죠. 과매수마다 물타기를 시켜요. 자, 물타기를 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회원님들? 계속 과매수권을 치다 보면 다이버전스가 뜨기 쉽겠죠. 맞아요. 다이버전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싶죠.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무지했을 때는. 자, 여기서 0부터 100까지 갈 때 이 정도 움직여요. 하지만 70에서 다시 100까지 약간 움직일 때는 훨씬 더 많은 휩쓸어 움직이게 됩니다. 딱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을 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알았을 때 이거의 단점을 파악하고
얘네들 속임을 어떻게 잡아낼 건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돈을 다 잃은 다음에 알게 돼요. 그래서 안 맞다고 그래요, 얘네들. 하지만 얘네들 스토캐스틱 확률 65% 넘어가고요. RSI 70% 넘어갑니다. 승률이.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그럼 이런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는 뭐 3부에서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원점. 좀 자유롭게 할게요. 네. 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준 없는 배팅 없다. 기준 없는 배팅 없다. 그 목표 없는 배팅 없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매의 시작은 기준 설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팅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과 확신은 목표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준이 있어야지 분할 대응할 건지 손절 대응할 건지. 맞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리고 데이 매매로 볼 건지 오버 매매로 할 건지 이 기준에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 건지죠. 손절 익절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 모든 기준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기준 설정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겠죠. 3부 때. 자, 그 다음에 목표값입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리스크. 자, 이것도 있습니다. 리스크 확률에 대한 거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는 못 하더라고요. 왜? 정확하게 어떤 파동을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에 대한 훈련이 되면 이 리스크가 얼마고 내가 여기서 당했을 때 얼마 손실이 나고 먹었을 때는 얼마를 먹게 되며 그 다음에 이거의 확률은 60%인지 70%인지 본인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실제. 그 목표값 설정 중요한 이야기죠. 목표값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추세의 시작이나 변곡에서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는 중심값,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자리, 최저점이나 최고점이 아닌 자리. 보통 거기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면 밀렸다가 본인 본청 근처만 와서 또 밀리죠. 그게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중심값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목표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중간에 있어, 애들이. 목표가 여기까지인지를 알아야지 중간 눌림에서 배팅에 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불안하니까 기다렸다 들어갈 건지 반대 매매를 칠 건지를 알게 되는데 네네.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의 고점 어디까지 갈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많이 올라오면 매도 치고 많이 내려오면 매수 위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표가 안 보일 때는 많이 올라온 애들은 상방 제약에 매도를 치고 싶어하고 많이 떨어진 애들은 매수를 치고 싶어하죠. 하지만 목표값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을 때는 눌림 매수 진행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할 건지 눌림을 잡을 건지 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정도 기준과 같이 목표값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걸 잡고 내가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을 어떤 걸 잡아야 되겠다. 어떤 기법으로. 그 다음에 목표값을 얼추 설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향이란 거는 그릇입니다, 회원님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실제 저희 리딩 방에 한 전문가 한 4분 유료 회원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트레이더도 저한테 배우시겠다 오셔가지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 일반 개인과 트레이더 전문가들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개인들이 다르고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50만 원을 벌어요. 50만 원을 버는데 똑같이 50만 원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100만 원 벌 사람이 50만 원을 버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50만 원 벌 사람이 50만 원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익절을 잡고 계속 따라가다가 엄청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이 계속 있을 때 뭐 적게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을 때 사람은 욕심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대응 능력이나 성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수익들은 다 다시 뱉게 됩니다. 내가 50만 원씩 벌던 사람인데 오늘 100만 원 벌었어. 50만 원 잃어도 괜찮은데 50만 원 담보로 배팅해서 200~300만 원 더 벌어보지. 추가적인 본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릇이 커지고 수많은 배팅을 하고 큰 배팅을 해본 사람들은 작은 수익이나 큰 수익일 때 심리가 별로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저희 김 부장님이라는 회원이 계십니다. 2013년도 회원이세요. 근데 김 부장님이라는 시청자분이. 시청자분. 네. 시청자분이 계세요. 네네. 한 2013년도에 저랑 인연을 맺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본인이 한 계약으로 하루에 한 100만 원씩 한답니다. 한 계약으로요? 네. 매우 잘하는 거죠. 네. 그럼 매일 그렇게 합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손실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잘하고 계시네요. 승률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보다 더 낫네요. 나는 집중력 3일인데 길면 일주일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제가 해선을 하고 있는데 국선 요즘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국선 다음날 봉이 음봉으로 갈 건지 양봉으로 갈 건지 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자리들 잘 미리 예측해서 보니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100% 가능합니까? 아니요.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그 교육을 들으시게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매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아니요. 이 매매가 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벌지 않나요? 아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10만 원 벌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 그릇을 모르는 거죠. 본인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교육을 받겠대요. 근데 이 교육비가 억대랍니다. 네. 그럼 저한테 이걸 들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2년 만에. 듣지 말아요. 아니요. 궁금한데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은 외인들과 세력들이 잘 몰라서 본인들도 해지를 걸고 손절을 걸고 분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들조차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게 있겠습니까? 100%짜리가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은 있을 수 있다. 그분이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본인이 지금 쓰는 기법보다 더 좋은지 확인해 봤냐? 모르겠대요. 계좌 봤냐? 모르겠대요.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대요. 그냥 잘 맞히는 것 같대요. 그럼 당신은 못 맞히냐? 저도 대충 맞히는데 확신 안 갑니다. 그 사람 확신 갖고 이야기한 것 같냐? 모른답니다. 결국은 뭡니까? 본인 그릇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팔려간다는 거죠. 내가 매수 보고 있는데 누가 매도라 그러면 매도가 왠지 맞는 것 같고, 본인 마인드는 이미 초보죠. 본인 실력에 비해서 마인드는 왜 이렇게 초보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이나 그릇을 잘 알아야지 어떤 쓸데없는 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본인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익절을 잡아간다. 수익을 손실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보 때는. 중수는
방향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정한 손절, 익절, 원칙 대응을 한다. 고수는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자, 대응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대응. 시장에 대한 대응. 본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각 반응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처음에는 기다린 매매를 해야 되고 익절 잡는 매매. 그 다음에 중수가 되면 길게 보는 매매. 파동을 견디면서 길게 보는 매매. 그 다음에 원칙을 지켜가는 매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향까지 좀 들어봤는데 앞서서 좀 승률이 높은 한 투자자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릇은 그렇게 크지만 마인드 자체는 그런 소문에 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례로 그릇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뭐 투자자분들이나 트레이더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성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고 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이번 강의를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를 예선전 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승까지 하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고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게 그런 이야기로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 10시에서 시작한 1부 1강 강의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선제 트레이더의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선제 트레이더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